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두 번째 원격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따뜻한 물이 담겨 있던 비커랑 차가운 물을 담아 두었던 이 음료수 캔을 서로 닫게 했을 때 여기에 있던 온도가 서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뜨거운 물이 담겨 있던 비커 속 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졌고요. 차가운 물이 담겨 있었던 음료수 캔 속에 있던 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이 안에 있던 열이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열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만 이동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뜨거운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을 잘 기억해 주고요. 오늘은요, 열이 이동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는지, 특히나 고체 물질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교과서 34쪽을 함께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실험 재료들을 소개할게요. 자, 요런 판을 선생님이 종류별로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조금 금색 빛이 나면서 뭔가 붉은 빛이 나는 이 판을 우리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교과서 34쪽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네, 이런 판을 바로 구리라고 해요. 구리로 된 판이라서 구리판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한쪽에다가는 빨간색 종이 스티커를 붙였어요. 이 종이 스티커는요,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은 빨간색이지만 얘가 열을 받으면 색깔이 점점 연해지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네모 모양, 그리고 이런 길게 자른 모양 모두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오늘 실험을 해볼 건데요. 오늘 실험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스탠드가 있죠. 이 스탠드에다가 오늘은 조금 다른 도구를 꼽아 놓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긴 막대기만 있었는데요. 오늘은 집게가 달려 있습니다. 자, 집게를 달아 놓은 이유는요. 우리 이거를 딱 뜨겁게 가열할 건데 손으로 잡고 있으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게에다가 이것을 놓고 이렇게 꽉 조이면 손을 대지 않고도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집게의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집게를 보면은 이렇게 나사 같은 것이 달려 있는데요. 나사를 돌리면 이게 더 많이 벌어지고요. 이렇게 나사를 점점 조이게 되면 벌어지지 않거나 아주 조금 벌어지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은 구리판도 여기에 고정을 단단하게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실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할 구리판은요, 이 길게 자른 길쭉한 막대 모양의 구리판입니다. 자, 이 구리판을 먼저 사용할 건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 집게에다가 집게를 살짝 벌려서 구리판을 딱 끼워 놓을게요. 이때는 빠지지 않게 집게를 꽉 잠가줘야 돼요. 자, 이렇게 잠궜고요. 이제 오늘 할 실험은요, 여기에 선생님이 양초에 불을 붙일 거예요. 불을 붙이면 여기 부분이 뜨거워지겠죠. 우리 열은 뜨거운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구리판 안에서도 온도가 이동하게 되는지, 열이 이동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붙일 때는요, 이런 점화기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점화기라는 도구는 우리 많이 일상생활에서도 볼 거예요. 뭐 촛불에 불을 붙이거나 할 때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요. 이렇게 누르면 불이 나온답니다. 대신에 이 점화기는요, 안전하게 사용해야 해서 항상 어른들과 아니면 선생님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을 사용한 실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맨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면 장갑이 필요해요. 장갑을 끼고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갑을 끼웠는데요. 실험도 중요하지만 항상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실험을 해볼게요. 자, 촛불이랑 딱 맞게 준비를 해주고요. 자, 구리판이 흔들리지 않게 놓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구리판의 색깔 어떻게 변하는지 봐주고요. 색깔이 변하는 곳은 온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불을 붙여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촛불에는 불이 붙었고요. 구리판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오, 색깔이 변해가고 있어요. 촛불 가까운 쪽부터 하얗게 변해가는데요. 점점 온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인데요. 점점 색깔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관찰해 봅시다. 촛불은 한 군데에 가만히 있는데 구리판의 색깔은 점점 더 넓은 곳까지 이동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 시작할 때는 여기만 잠깐 하얘졌다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말은 지금 여기까지 온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일 거예요. 이 스티커는 온도가 높아지면 색깔이 연해지면서 하얘지는 스티커거든요. 그러면은 열이 이곳까지 이동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다른 구리판으로도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리판은 맨손으로 만지면 굉장히 뜨거울 거예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하얘졌으니까 모두 다 뜨겁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 구리판은 잘 내려놓고 이번엔요, 이 정사각형 모양의 구리판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모양의 구리판도 집게에 한번 끼워 볼게요. 자, 정사각형 모양의 구리판도 집게에 끼웠고요. 이번에는 정사각형 중에서 이 한쪽 모서리 쪽에 촛불이 닿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초에 불은 붙었고요.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모서리가 하얘지더니만 색깔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열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열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벌써 거의 대부분의 구리판의 스티커가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하얗게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갔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방향,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그 방향대로 열이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지금은 모든 구리판이 하얗게 변했으니까 한번 불을 꺼볼게요. 자, 여러분 구리판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도 굉장히 뜨거워서 장갑을 꼭 낀 손으로만 만져야 해요. 자, 모든 구리판이 이렇게 하얗게 변했어요. 분명히 이쪽 모서리에서만 하얀 색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퍼져나가더니만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모두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 구리판도 잠시 잘 뜨거우니까 보관을 해둘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험해 볼 구리판은 이런 가운데가 뻥 뚫리고 여기 윗부분이 구멍이 쏙 나여 있는 구리판입니다. 아까 정사각형 모양의 구리판이랑도 비슷하지만 뚫려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열이 이동하는지를 관찰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집게에다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집게에 아주 튼튼하게 고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까처럼 이쪽 모서리에다가 촛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촛불이 붙었고요.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얗게 모서리부터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아까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옮겨가네요. 조금 더 지켜볼게요. 지금 한 반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하얗게. 근데 지금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여기 교과서 34쪽에 나와 있는 실험을 해본 것입니다. 실험 과정은 우리 동일하게 했어요. 자, 세 가지 모양의 구리판의 윗면에 열변색 붙임딱지, 열을 받으면 색깔이 변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열을 받으면 색깔이 변하는 붙임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세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요. 길게 자른 막대 모양의 구리판으로도 한번 해봤고요. 정사각형 모양의 구리판으로도 해봤고요. 가운데가 뚫리고 입구가 뚫려 있는 네모 모양의 구리판으로도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모두 했고요. 그 결과를 한번 실험 관찰 17쪽에 화살표로 한번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길게 자른 막대 모양의 구리판을 작은 촛불로 가열하였을 때 색깔이 끝부분부터 어느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나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멈추고 1번에 있는 세 가지 구리판 위에다가 한번 변해가는 색깔 관찰했던 내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막대 모양 구리판에서는 이쪽이 먼저 하얘지고는요. 이쪽으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자,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 구리판에서는 이 끝부분부터 변해가더니만 이쪽으로도 변해가고요. 이쪽으로도 변해가고요. 이쪽으로도 맞닿은 부분으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마지막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는 구리판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을 가열해서 이쪽이 변하기 시작하더니만 위로도 변해가고, 그런데 여기를 폴짝 건너뛰지는 못했어요. 여기가 그냥 하얘지더니만 이쪽으로도 건너가고 이쪽으로도 건너가고 한 우리 실험했을 때는 이쪽까지 하얘지고 더 이상은 관찰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이 그림에서만 봐도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쭉쭉 이어나가는구나. 이 정사각형 모양 구리판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연결된 쪽으로는 쭉쭉 나가는구나. 그래서 아까도 일로도 갔지만 여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로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열이 또 이쪽으로도 이 길을 따라서만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다시 넘어와서요.
과학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35쪽입니다. 자, 고체 물질의 한 부분을 가열하면 그 부분의 온도가 높아지죠. 이때 온도가 높아진 부분에서 주변에 있는 온도가 낮은 부분으로 열이 이동합니다.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부분으로 열이 다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낮았었던 부분도 점점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고체에서는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고체 물질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지만 여기 고체 물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고체 물질은 고체 물질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그곳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끝까지 다 이동할 수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쪽으로도 갈 수가 없고요. 이 길 건너뛰어서도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고체 물질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인 말로 전도라고 부릅니다. 전도. 옆으로 전달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기억하기가 쉽겠죠. 열이 이동하는 것을 고체에서는 전도라고 한다. 옆으로 전달한다 라고 기억을 꼭 해주세요. 만약에 한 고체 물질이 끊겨 있거나 두 고체 물질이 접촉하고 있지 않다면 열의 전도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처럼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뭘 하나 놨어요. 대신에 붙지 않게 떨어뜨려서 놨다면 전도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열이 거기까지 점프해서 옮겨가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고기를 굽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고기를 구울 때 이 고체로 된 이런 후라이팬에다가 고기를 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후라이팬 안에서도 열이 후라이팬을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그쵸? 그래서 후라이팬이 달구어지는 건데 고기도 후라이팬에 딱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기 때문에 열이 위로 이렇게 전도될 수 있다라는 게 고체 물질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험 관찰 17쪽에 1번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우리 다 배웠어요. 구리판에서 열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을까요? 네, 구리판에서는 가열한 곳에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어떤 경우에는 퍼져나가는 게 없었죠? 고체 물질이 끊겨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는 열이 이동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구리판을 가열할 때 열은 도대체 무엇을 따라서 이동한 걸까요? 맞습니다. 열은 구리판, 우리 붙어있는 구리판을 따라서 쭈르르르 이동을 했습니다.